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죠? 평안하시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백신이 이미 접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고요. 어쨌든 세월은 가서 이제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가 꼭 준비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이제 올해 있었던 인컴에 대한 텍스 보고에 대한 준비를 12월 31일까지 올해 거를 정리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1월부터 이제 신고를 들어가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베스트 중에 베스트 조이스 구 회계사님과 함께 텍스 신고를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함께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모아 하니까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봐가지고 네. 모아 똑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는지. 아니, 저는 이제 지금은 식당 잘 안 가지만 그전에 네. 식당 가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멀리서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랬어요. 네, 그게 이게 이제 기억이 남나 봐요. 네. 보고 나서 딴 건 기억 안 나는데. 아니, 어떤 분은 저더러 너무 경망스럽다 해서 제가 네. 처음 시작 요새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근데 이제 그거가 좀 뭐 이렇게 시그니처 같이 그쵸. 기억이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경망스러우면 어때 또.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제 세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12월이. 맞아요. 근데 네. 대부분 세금 신고하면 네. 내년 뭐 4월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쵸. 실제로는 12월 말일까지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텍스를 공제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뭐 더 하실 분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비영리 단체, 네네. 예, 이제 도네이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네. 12월 31일까지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번에 많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으니까. 네. 네. 사실 뭐 텍스 보고 하는데 이게 작년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그건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텍스법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컴을 못 받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이제 다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실업수당이 네네. 사실 이제 좀 금액이 크게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다 어쨌든 인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실업수당을 신고하는 다른 칸 같은 게 생기나요? 그냥 아니면 다 같이 그냥 내 셀러리나 인컴인가요? 그게 그냥 인컴으로 잡히는 거예요. ordinary 인컴으로 그냥. 그런데 이제 보통 이번에 이제 보통 실업수당을 받으실 때 네. 연방 정부는 10%, 네네. 뭐 또 조지아는 조지아, 알라바만 안 뗀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지아는 떼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떼서 줬으니까 사실 텍스 보고할 때 벌써 낸 걸로 보고가 되겠지만 이제 인컴이 더 많으신 분들한테는 네. 그것만큼 뗀 거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내야 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터 사실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가 개인 차원에서는,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먼저 얘기하자고 하면 이제 저희가 텍스 보고를 준비하고 또 PPP 론을 forgiveness, 그러니까 그거를 탕감받기 위해 준비하고 또 EIDL 페이퍼워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빨리 갖다 주셔야 돼요. CPA 오피스에 빨리 갖다 주시는 분일수록 이게 일이 처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EIDL 론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고해야 되는 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텍스 보고,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가 이제 12월까지 해서 보내야 되지만 지금 벌써 12월 중순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까지라도 해서 보내시고 12월 조금만 더 하면 되게 하면 미리 준비하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빨리 해결이 되고, 사실 이제 우리 CPA들은 엄청 바빠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한 분이 전화하시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빨리빨리 주실수록 이거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지금 벌써 CPA 분들이 시작하셨어요. 뭐뭐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받으신 분들은 아마 연락도 받으시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까지 그냥 홀드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빨리 준비해서 주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걔네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은행마다 지금 이제 트레이스도 그렇고 이제 이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받는 그거를. 네. 한국 은행들도 아마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죠?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원하는 거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CPA 사무실에서 계속 매달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이제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벌써. PPP를 사실 뭐 기업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자영업 하시고 본인 혼자서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PPP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조이스구 회계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잘못하면 뭐 더블 디핑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인컴으로 잡힐지 텍스를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결정될 거다. 이 결정이 됐나요? 예, 그래서 이번 해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인컴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인컴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텍스 보고란에 적을지는 이제 그 회계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제 그게 인컴으로 잡히게 되고, 이거 익스펜스를 빼야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 탕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긴 어렵겠지만, 안 되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는 그게 이제 론으로 잡히겠죠. 이제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비즈니스가 안 될 줄 알았다가 오히려 비즈니스가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될 줄 알았을 때 PPP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텍스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인컴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저기 뭐 페이롤 그런 걸로 빼야 되는데 빼도 이제 그 받은 거에서도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회사 차원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이제 그 들어온 수익을 좀 줄이려고 하면 혹시 내년에 필요할 것 같았던 장비를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인벤토리 있잖아요. 팔아야 되는 인벤토리를 좀 사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해놓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인벤토리를 사시고 그럴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net 30, net 60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건을 받은 날부터 보통 30일이나 60일 뒤에 페이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정해서 미리 좀 해보는 방법도 있겠고,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지금 조정을 하셔야지 12월 30일이 지나면 못하니까.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PPP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세컨 라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제발 막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방송국 다 그러니까 건 사실이에요. 지금 텍스 준비를 또 하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어려워서 이 묻어뒀던 돈을 꺼내신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맞아요. 개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IRA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또 401k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돈을 찾을 때 59.5세가 안 되면 페널티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페널티를 다 웨이브 해주고 페널티를 다 웨이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5만 불을 찾았다고 쳐요. 근데 10만까지 원래는 5만이 맥시멈이었는데 그것도 금액도 10만까지 올려줬어요. 근데 찾았으면은 그 찾은 거를 이번 해에 다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 3년에 나눠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해에 너무 돈이 필요해서 썼는데 이번에 다 텍스 보고하기는 힘들다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건 이제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3년에 나눴는데 3년 내에 다시 리커버가 돼서 다시 다 넣으면 괜찮아요 또. 그거를 또 롤백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꼭 이렇게 딱 했다고 해서 이게 딱 셋된 거는 아니에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IRS 가이드라인은 이래요. 그 IRA라든지 은퇴플랜에서 돈을 찾을 때 페널티를 웨이브해 주는 경우가 뭐냐면 나나 내 가족의 누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실질적으로 파이낸셜리 어려웠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텍스 보고할 때 그걸 증명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돈이 별로 필요 없지만 뭐 페널티 웨이브 해준다니까 이번에 해서 찾을래 하는 거는 좀 아니죠 사실. 그거는 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스페시픽한 굉장히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나마 IRA나 이제 리타이먼트 플랜에 돈이 있었던 분들은 좀 낫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한인회 같은 곳에서 이 귀네카운에서 돈을 보조를 받아서 이제 렌트비가 밀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의외로 도움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대요.
근데 그 이유가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웃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서라도 돈을 빌려서 렌트비는 낸 거죠. 근데 증명을 지금 증명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증명을 안 낸 거가 증명이 돼야지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IRA 같은 이제 돈을 찾아 쓰셨어도 그게 꼭 필요했다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서류상으로 보여줘야 된다. 예, 보관하고 계셔야죠. 혹시 누가 보자고 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점,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페이퍼 트레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기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인컴 텍스를 안 내려고 페이롤도 적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이거를 포인트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실 주어진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인컴을 줄여서 텍스를 조금 내려고 할 게 아니라 인컴을 보고하고 이걸 어떻게 돈을 합법적으로 치워서 그러니까 인컴 텍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기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뭔가 어려웠다는, 그리고 내가 텍스를 좀 냈다는, 그래야지 우리가 실업수당이네 뭐네 이런 게 사실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무리한 방법을 써야 되고 옆집 사람은 받았는데 나만 못 받은 것 같고 이제 자꾸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디펜던트가 12,700불이 이제 넘은 사람만 텍스 보고를 할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밑에는 사실 보고하기 싫으면 텍스 보고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베네핏이 없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가 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거가 도움이 되시고 혹시 모르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가 전반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텍스 신고할 때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 알아봤고요. 잠시 쉬고 와서 우리 일반적인 노멀했던 때에 텍스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조이수구 회계사님과 이야기하고 있니다. 자, 이제 후반에서는 이렇게 노멀한 우리 이어엔드를 준비한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쉬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칼리지 그 돈 미리 꺼내 쓴 사람들 있다. 그거 꼭 짚어줘야 된다. 빨리 짚어주세요. 글쎄 말이에요. 칼리지 플랜 있잖아요. 5 to 9 그리고 Path to College인가 그게 있어요. 조지아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칼리지 갈 때 돈을 에듀케이셔널 펀드로 그걸 넣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넣어가지고서 지금 이제 튜이션을 낸다든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번 해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그거가 이제 사람 대 사람 안 하고 virtually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돈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돌려받으신 분들은 12월 31일 전까지 다시 넣으셔야 돼요. 딴 데 써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페널티를 안 내려고 하면. 페널티가 있구나. 그걸 이제 에듀케이셔널 펀드로 안 쓰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받으신 분들은 생각하셨다가 12월 31일까지 넣으시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이 칼리지 펀드를 내가 필요해서 올해 3만 불을 썼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돌려준 게 1만 불이 있다 그러면 신난다 그러고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거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새 이번 해에는 특별히 많이 제가 어드바이스 한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그게 이제 Roth conversion인데, 특별히 이제 인컴이 많았는데 줄어드신 분이거나 인컴 텍스 브레이크지 좀 예를 들어 22% 뭐 이렇게 됐는데 좀 내려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이제 그 뭐 은퇴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트래디셔널 IRA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라스로 컨버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텍스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텍스를 내지만 나중에 찾을 때는 텍스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텍스 브레이크가 낮으면 이번 해가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레커멘데이션 이번 해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서 텍스 브래켓이 떨어지신 분들은 네네.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텍스를 내고 그렇죠. 나중에 예. 찾아서 진짜 쓸 때는 텍스를 안 내면 예. 된다. 예. 전혀 낼 필요 없고. 근데 라스컬로 컨버전 바꾸면 네. 뭔가 이익이 돼서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 이제 텍스를 세이브하게 되니까. 아, 그것 때문에. 네. 현재 그러니까 지금 텍스 브래킷이 낮아진 사람들은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그 방법을 쓰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한 예를 들자면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특별히 회사에서 스탁을 주신 분들은 이번 해가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그 회사 스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회사에서 스탁을 줬을 때 그 준 거가 이제 코스트 베이시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때 그 원래 가격, 그죠? 줄 때 가격만 그 인컴 텍스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를 옮기면 내 텍스 브래킷은 엄청 낮으니까, 그죠? 이거는 낮아서 그거에 대한 텍스를 내잖아요. 텍스를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잘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캐피털 게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롱텀으로 책정이 돼요. 그러면 롱텀 캐피털 게인은 우리가 22% 미하인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텍스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어 엔드에는 이제 이런저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플랜을 하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12월 30일이 되시기 전까지 라스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기회세요. 예. 어쨌든 이제 어디 묻어놓은 돈이 있으신 분들의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절세를 요 남은 2주 동안 할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남은 걸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IRA나 이런 걸 드실 수 있지만 그건 지금 안 하셔도 되잖아요. 텍스 보고하기 전에만 하시면 되니까 12월 31일까지 개인들이 봤을 때 12월 31일까지 딱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비영리 단체 도네이션이 있겠죠. 그런 그거는 이제 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법이 좀 바뀌면서 아이터마이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거를 그 스탠다드 디덕션이 있는데 그거를 빼는 분이 많아졌으니까 사실 체리티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 돈을 줘도 많이 주지 않으면 이제 아이터마이즈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적용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뭐 교회나 절이나 뭐 이런 곳에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non-profit에 뭐 알려지게도 하고 그냥 뒤에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모아 보셔서 이번에는 아이터마이즈 할 수 있겠다 하시면 몰아서 하시면 이번 텍스 보고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3만 불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2만 5천 불을 하신 분들은 빨리 5천 불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onor advice fund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미리사 우리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뭐 특별한 종교단체나 무슨 어떤 non-prof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줄 걸 미리 주고 내년에 아이터마이즈 안 하면 돼요. 어차피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몰아서 주고 그 단체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거 너네 이거 내년 펀드로 써라. 그렇게 할 수 있죠. 11조 1년치 미리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간 얘기 중에서 그 이제 그 기프트 1년에 15,000불 1인당 하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이 절호의 찬스겠네요. 안 줬으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돈을 못 줬어 기프트 자식한테. 근데 생각보다 돈을 벌었어. 그러면 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텍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그냥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텍스를 안 내도 되는 돈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차피. 아이, 그거라도 해볼 돈이나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다시 자꾸 돌아가는 게 뭐냐면 뭔가가 있으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일을 하면서 버는 우리가 노동해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벌 때 뭔가를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딱히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내가 내 돈을 잘 활용하니까
그 외에 이제 인컴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번 해 투자를 하신 분도 많아요. 생전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주식이 네.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 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서 이거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많이 올랐지만 나 인컴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인컴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걸 파는 거예요. 팔았다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내 cost basis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불에 샀는데 말하자면 지금 20불이 된 것도 많아요. 네네. 20불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파는 거예요, 이번에. 네네. 물론 short term gain이잖아요. 네네. 근데 ordinary tax bracket이 낮단 말이에요. 인컴이 없어서. 인컴이 없어서. 네. 그러면 내가 요거에 대해서 인컴 낮게 하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내가 20불로 이제 내 cost basis가 올라간 네.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걸 또 팔게 되면, 그죠? 팔게 되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야. 그죠?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찾으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커버한 거는 굉장히 서피스를 커버한 거고 네네. 뭐가 이렇게 있을수록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간신히 이렇게 해요. 하는 거가 우리들 삶에 대한 어떠한 관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정말 새해에는 뭔가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오셨을 때 그 재산을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뭐 심지어 페이스북 아이디까지 다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의외로 내가 가진 게 좀 있었네. 그렇죠. 그러면 텍스를 굉장히 줄일 수 있었구나. 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이 연말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그쵸. 방법일 네. 것 같아요. 네. 그 절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사실 면세를 받고 싶은 게 더 크거든요. 맞죠. 탈세는 아니고 면세가 좀 늘어난 게 있나요? 코로나가 되면서? 또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네.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는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돼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변화가 기대하죠. 변화를 기대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상석이 어떻게 이제 세넷들이 어떻게 분류가 이렇게 나눠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혜택 줄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기 인컴이 작으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차일드 크레딧도 훨씬 높여주자. 그러니까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뭔가를 많이 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컴이 낮으신 분들에게. 그 대신에 인컴이 저번에 말했던 대로 40만 불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혜택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40만 불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인컴을. 여러분. 그러니까 40만 불 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혜택을 받을 거다. 특정한 어떤 그룹을 빼고는. 그죠. 특별한 그룹하고 진짜 석세스풀한 비즈니스들은 이제 좀 이제 텍스를 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도 40만 불밖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을 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오너들로서 우리가 책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을. 제가 내 월급을 뭐하러 30만, 40만 책정하겠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인컴으로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비던드라든지 인트레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적용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또 빼게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한다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W2, 1099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는 다 준비를 하시고 그 외에 unemployment 혜택을 그거는 받으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고 계시고 그 외에 IRA나 retirement plan 그리고 college 펀드를 찾아 쓰신 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써서 직접 텍스 신고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혜택이나 아니면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CPA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올해 안 남은 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절세하실 수 있는 부분 절세하시고요. 또 신고해서 인컴 텍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돌려받는 부분이 많아지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하고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와주신 조이스 고객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 당분간 더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